네. 당좌자산에 대한 그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풀이 통해서 정리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다 못 풀었죠. 오늘 348페이지에 몇 번부터 풀어야 되나요? 11번이요? 12번부터. 자, 12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에서 밑줄 친 가의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을 모두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요. 밑줄 친 가가 여기에 있는데 앞에 내용부터 읽어봐야 되겠네요. 김대리 상품 판매 대금 100만원 회수 어떻게 되고 있나 하니까 회수 가능성이 없어서 대손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랬네요. 그러니까 가가 대손 처리에 대한 얘기예요. 대손 처리라고 대손 충당금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데 대손 충당금은 60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만 원이 못 받게 됐대요. 100만 원을. 근데 그 시점에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 보니까 60만 원이 설정된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차변의 개정 과목을 물어봤죠? 차변은 두 개가 나오겠네요. 대손 충당금 60만 원 차변에 오고 모자라는 것은 대손 상각비. 아시죠? 대손 상각비 40만 원에 대손 충당금 60만 원. 이렇게 차변에 오고요. 대변은 이거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대변에 가는 거죠. 이렇게 대손 처리 시 회계 처리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메모장에다 한번 깨끗이 써볼까요? 자, 12번의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번의 회계 처리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외상 매출금 100만 원에 대한 대손 처리 회계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60만 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전기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전기 결산 때. 그때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 처리하면 안 돼. 대손 충당금에서 차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라는 거 40만 원은 어쩔 수 없이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대손 상각비 40만 원. 이게 차변이고요. 대변이 이제 외상 매출금이죠.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후 결합 관계를 쓴다면은 이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이거는 뭐 자산 증가라고 하는 건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충당금을 차감한다 이렇게 충당금을 없애주는 거예요. 충당금 차감, 충당금을 차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못 받게 되어 가지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차변의 대손 상각비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결합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이 감소하면서 비용 발생이 됐는데 자산은 100만 원 감소하지만 비용은 40만 원만 감소합니다. 이 시기에는. 왜 40만 원만 감소하느냐? 60만 원은 전기에 이미 비용 처리했어요. 전기에. 그래서 전기에 비용 처리할 때 충당해 놓은 대손 충당금을 차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에 결산할 때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에 대손 상각비 잡아놓는단 말이죠. 그것을 차감해 주는 거예요. 단기의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대손 충당금 있는 것은
네, 대손 처리 시 회계 요거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1번, 그렇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답은. 다음에 13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가 봐요. 전기의 상품의 신용 판매에 따라, 여러분 상품 신용 판매라는 말은 외상 판매를 말하는 거죠. 상품의 신용 판매에 따라 200만 원의 매출 채권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10%의 대손이 예상되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200만 원의 10%를 예상해 가지고 충당금을 설정했다고 하니까 20만 원을 설정해 놓은 거네요. 그죠? 실제로 당기에 24만 원의 대손금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분계는, 네. 자, 20만 원 설정했는데 24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차변이 두 개가 나와야 되겠네요. 대손 충당금 20만 원에서 차감하고 모자라는 4만 원은 비용 처리하고 대변은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14번 볼까요?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다음의 거래에 대한 분계로 옳은 것은 매출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상 매출금 50만 원이 회수불능하게 되다 이랬습니다. 단 파산일 전에 설정된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30만 원 대손 충당금에서 차감하고 모자라는 20만 원을 대손 상각비 비용 처리하면 되겠네요. 예, 답이 여기 있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다음 15번. 다음 자료에 의한 대손 충당금 설정 분계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에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금액을 계산해 봐야 되니까 문제를 읽어 봐야 되겠죠?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1,700만 원이랍니다.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이 있고요. 기중에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과 대손 처리한 채권이 회수액은 없다. 자, 당기 대손 충당금 설정액은 매출 채권 잔액의 1%다. 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매출 채권 잔액이 1,700인데 이것의 1%가 대손을 설정해야 된대. 그러면 1,700만 원의 1%는 17만 원이네요. 그죠? 네. 그런데 17만 원을 설정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기초 5만 원이 있잖아요. 아직. 지금 현재 5만 원이. 그러니까 추가로 설정하는 건 이 5만 원을 뺀 12만 원만 추가 설정하면 12만 원만 추가 설정하면 17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기초가 5만 원 있으니까 그거를 찾으면 되겠다. 답이 2번에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는 차별은 대손 상각비, 대변이 대손 충당금입니다. 설정할 때 금액은 12만 원. 왜 12만 원이냐? 5만 원 있으니까, 기초에 5만 원 있으니까 12만 원만 추가 설정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일의 매출채권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일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또 내용을 읽어봐야 돼요. 계정잔액, 매출채권 잔액이 이번에는 300만 원. 결산 분계 전 대손 충당금 계정잔액이 7,000원이 있대요. 매출채권에 대하여 1%의 대손율을 예상한답니다. 자,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한 1% 곱하기 1% 해보면 3만 원이죠. 네.
3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 7천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빼기 7천 원 하면은 추가로 설정하는 것은 2만 3천 원만 추가 설정하면 되겠다. 2만 3천 원 추가 설정하는 거 2번에 있네요. 네, 이렇게 하실 줄 알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다음 이제 17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한번 보니까 2019년 4월 1일 현재네요. 매출채권 잔액은 이게 잔액이죠. 50만 원이 있고 대손충당금이 2만 원이 있네요. 지금 이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2019년 4월 1일 이날이죠. 매출채권 1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분계로 오른 것. 1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한데 충당금이 2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2만 원 차감시키고 모자라는 8만 원은 당기 비용 처리한다. 예, 3번에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에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건가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12월 31일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와 결산정리사항이다. 이게 지금 수정전 잔액시산표네요. 수정하기 전에 매출채권이 1억 원이 있고 대손충당금은 500만 원이 있었어요. 결산 수정하기 전에. 근데 결산정리사항 매출채권 잔액의 10%를 예상한대요. 대손으로. 그러면 이것의 10%니까 곱하기 10% 하면은 1,000만 원이 되죠. 1,000만 원이 예상되는데 대손충당금 기초 남아있는 게 500이 있어요. 그럼 500만 원만 추가 설정하면 되죠. 네, 그래서 결산 정리 이후 2019년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얼마일까요? 500만 원. 500만 원. 왜냐? 500만 원 추가 설정할 때 차변이 대손상각비 500만 원, 대변이 대손충당금 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은 기말에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손익계산서로 가는 대손상각비는 500이 가는 거고. 그래서 답이 3번. 다음에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채권과 대손에 관한 2019년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9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일까 이랬습니다. 네, 대손상각비를 물어본 거예요. 자, 1월 1일 날 대손충당금 기초가 10만 원이 있었대요. 대손충당금이 10만 원이 기초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3월 9일 날 매출채권 12만 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네. 그러면 이날 대손상각비가 발생이 되겠네요. 이날 얼마가 발생될까요? 지금 문제는 대손상각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3월 9일 날 대손상각비 차변에 얼마 올까요? 2만 원 옵니다. 자, 기초 대손충당금에서 10만 원 차감시키고 모자라는 2만 원은 비용 처리하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대손상각비 2만 원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9월 9일 거 보겠습니다.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 7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전기에 대손 처리를 해버렸는데 그 회사가 회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만 원 우리 회사에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고 대변은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그러면 여기 대손 충당금이 없어졌다가 이 시점에서는 대손 충당금이 7만 원이 다시 생겼습니다. 대손 상각비는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문제는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를 맞추는 문제니까. 그러다가 12월 31일이 됩니다. 결산일이죠. 매출채권 기말 잔액은 1,000만 원이며 대손 추정률은 1%다. 1,000만 원의 1%는 10만 원이죠. 자, 10만 원만큼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7만 원이 있죠. 그러니까 3만 원만 추가 설정하면 되죠. 네, 이때 대손 상각비가 3만 원 발생하겠네요. 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만 원하고 결산 때 요 3만 원하고 요 두 개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만 원이 된다. 2번. 이해가십니까? 대손상각비가 3월 9일 날 2만 원 발생합니다. 대손 충당금에서 10만 원 차감시키고 모자라는 2만 원은 단기 비용 처리하니까 그 다음에 결산 때 매출채권 1,000만 원의 1%를 대손으로 추정한대요. 그러면 10만 원을 설정해야 돼. 근데 이때 대손 충당금이 7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3만 원만 더 추가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3만 원 더하기 2만 원. 답이 5만 원이다. 네. 다음에 20번. 다음 자료에 의한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일까요?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물어봤네요. 자, 외상매출금이 전기에 2월 된 게 10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러면 외상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시험지 공간에다가 외상매출금 T 계정을 하나 그려. 응?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이 자산이잖아요. 전기 2월은 어디에 오는 거예요? 차변에 오는 거죠? 100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이 동그라미가 3개입니다. 지금 손가락이 좀 글씨가 잘 안 써져서 그러는데 100만 원. 기중 대손 처리액 10만 원. 기중 대손 처리하면 여러분 대손 처리할 때 외상매출금 대변에 기록하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10만 원 적어. 그다음 기중 매출액 전액 외상 300만 원. 자, 외상매출금이 발생하면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오죠? 예. 여기 300만 원. 요 위에 거 10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 외상매출금 차기 2월 160만 원. 자, 차기 2월은 여기에 적죠. 대변에 차기 2월 우리 마감할 때 160이었대. 자, 우리가 장부 마감했던 걸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차변 합계가 400입니다. 우리가 차기 2월 쓸 때 대변 합계도 400으로 만들어야 차기 2월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160에 이게 10만 원, 170.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거 뭐예요? 외상매출금 이게 회수한 거예요. 여기 들어온 게 회수액이에요. 여기 들어갈 게. 자, 400에서 이 400 합계해서 170만 원을 빼면 230만 원이 되네요. 230만 원이 회수되어야 차기 2월이 160이 되는 거죠. 230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230만 원. 이렇게 T 계정 그려가지고요. 차변에 올 거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 갈 거 대변에 기록해서 칸 맞추기 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건 빨리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계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외상 매출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아까 전기이월, 자산의 전기이월은 차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차변에 오는 것은 차변에 다 넣고, 대손처리 할 때 대변에 쓰잖아요. 알죠? 그 다음에 차기이월도 대변에 가잖아요. 그래 놓고 짝을 맞춰보면 돼요. 합계를. 네, 그러면 답이 나오더라. 자, 다음은 21번. 비용과 수익의 이연과 관련된 개정 과목으로 오는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좀 아직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용과 수익을 배우진 않았어요. 우리 지금 당좌자산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좌자산을 배우면서 비용이 자연스럽게 분기하면서 상대 개정 과목으로 나타났었죠. 그럴 때 우리가 당좌자산 배울 때 우리 선급금과 선급비용 생각나시죠? 선급금은 계약금을 미리 준 거. 선급비용은 보험료 같은 것을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차기에 해당되는 보험료. 이게 선급비용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비용을 이연시킨다 하는 것이 선급보험료 같은 선급비용이에요. 예. 그래서 비용의 이연은 선급보험료 여기 하나 찾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이연은 아직 안 배웠어요, 사실. 수익의 이연은 수익의 이연도 수익이 있었으나 그 수익이 차기 거라는 걸. 그러면 그것은 미리 받았기 때문에 선수금처럼 선수 수익이 되는데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의 이연이다 라고 하면 수익의 이연은 이겁니다. 선수 수수료. 수수료 수익이 있을 때 거기에 선수분이 선수 수수료가 돼요. 네, 그래서 비용과 수익의 이연과 관련된 개정 과목을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문제의 답을 맞추는 요령은 이연과 관련된 걸 찾아라 그러면 무조건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만 찾으세요. 자, 2번은 미자 돌림이잖아요. 이거 안 돼요. 미자. 그래서 비용과 수익의 이연에 관련된 개정 과목. 이연이다 그러면 이연선. 이연이다 그러면 선자 돌림이에요. 개정 과목이 무조건 선자 돌림의 자산과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선급보험료, 이 선급보험료는 우리가 당좌자산에서 배웠던 선급비용을 가리키는 거다. 선급비용. 그리고 뒤에 있는 선수수수료는 나중에 부채에서 배울 선수수익에 해당돼요. 선수수익. 이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이 바로 비용과 수익의 이연에 관련된 개정 과목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하루빨리 우리가 이걸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다음에 22번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손익의 결산 정리 분계와 관련된 사항 중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기억이 이 자리죠. 그런데 옆에다가 수익의 이연이라고 딱 써놨잖아요. 수익의 이연이면서 뭐다? 부채다. 조금 전에 요 앞에 문제 21번에서 수익의 이연에서 선수수수료, 선수수익 그 말 얘기했잖아요. 수익을 이연하면은 부채가 되는데 수익의 이연이라는 건 부채인데 그 개정 과목이 선수수익이다. 기억은 선수수익이다. 여기도 선수수익 맞았네. 예. 자, 이제 니은을 한번 볼까요? 니은이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 비용의 이연이래요. 비용의 이연. 자, 아까 제가 비용의 이연도 선자 돌림이다 그랬죠. 이연은 다 선자 돌림이다. 그러면서 자산이래. 자산. 재무상태표의 자산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운 거예요. 선급비용.
보험료에서 배웠죠.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앞 시간에서. 그래서 니은은 선급 비용이에요. 답은 1번이다. 답은 1번이다. 좋아요. 다음에 2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조금 뭐 하여튼 까다로워 보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속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18만원 보조금을, 이것만 읽어가지고 모르겠죠?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동통신업계 회계처리 기준 논란. KTF 통신사죠. 이동통신사 KTF는 기존 보조금과 달리 가입 기간을 예상할 수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도 받는 의무 약정 보조금을 투자비나 연구개발비처럼 자산으로 처리한 뒤에 상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 통신사에서 핸드폰 통신 가입자들한테 핸드폰 그 보조금 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핸드폰 보조금을 받고 핸드폰을 바꾸게 되면은 뭐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의무 가입을 약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만약에 해약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또 물어내고, 자, 그렇다면 이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게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만약에 18만원 보조금을 준다면 그것을 1년간 24개월 약정을 했다면 이 18만원을 24로 나눠서 한 달에 7,500원씩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보조금을 주면 해당 월에 한꺼번에 비용 처리를 했지만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이 비용을 24개월간 월 7,500원씩 나눠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마치 감가상각비처럼. 네. 자, KTF 관계자는 수입 비용 대응 원칙을 따르면 조건부 보조금은 자산이 될 수 있어 비용도 나눠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주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18만 원의 보조금을 KTF 입장에서는 선수 수익이냐, 선급 비용이냐, 임차료라고 봐야 되겠냐, 매출액이라고 봐야 되겠느냐? 선급 비용이라고 봐야죠. 여기서 자산이라는 힌트를 줬죠. 자산. 우리 당좌자산에서 선급 비용 배웠잖아요. 예. 보험료 같은 거 선급 비용에 해당이 돼요. 보험료 미리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을 그 동안에 우리가 보장을 받는 거죠. 이 보조금을 미리 주는 거죠. 소비자에게 미리 주고 그 대신 우리 통신사 24개월간 계속 통신요금은 우리 회사에 내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급 비용의 개념이다 이런. 여러분 선수수익은 부채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 자산으로 처리한다 했기 때문에 이건 검토 대상이 안 돼요. 부채니까. 예. 임차료는 뭐예요? 이거 비용이에요. 아직 안 배웠죠? 임차료. 우리 흔히 말하는 월세. 예, 아니면 뭐 자동차 같은 거 렌트하면은 내는 거 임차료. 창고 빌리고 내는 거 임차료. 그러니까 자산이 아니죠? 검토 대상이 안 되죠? 매출액. 이건 뭐예요? 매출액은 수익이에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수익. 그러니까 이거 검토 대상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한 다음에 상각하고 싶다. 이거잖아. 주장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찾아야 돼. 자산은 이거밖에 없죠. 선급비용. 1번이 2번 답이 확실하다. 다음에 24번 그림의 대화 내용에서 갑회사가 계약금을 입금했을 때 갑회사가 분개할 차변의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계약금을 입금했으면 선급금이지 뭐. 예. 밑에 그림을 안 봐도 답은 선급금이네. 계약금 입금했을 때니까 갑회사가 입금한 회사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입금한 회사는 선급금이고 그 계약금을 받은 회사는 선수금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한번 내용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갑회사가 지금 이쪽 입장이죠. 갤러그 스마트폰 100대를 대당 만원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뢰사 재고가 80대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갑회사 괜찮습니다. 그럼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사 입금 확인했고요. 3일 후에 80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랬군요. 네. 갑회사는 선급금, 의뢰사는 선수금. 이렇게 받는 회사는 선수금 부채, 주는 회사는 선급금 자산. 네, 이렇게 답이 선급금 자산입니다. 3번이고요. 다음 25번. 결산을 하면서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수정분계를 누락했답니다. 결산하면서 기간 미경과 보험료, 이게 지금 선급비용이잖아요. 예. 보험료 중에서 기간 미경과된 보험료가 바로 선급비용이에요. 근데 그걸 누락시켰어요. 수정분계를. 이로 인한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험료는 지급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버렸어요. 예. 자, 그러면 이걸 누락시켰다는 것은 뭘 누락시켰다는 거냐? 예, 만약에 선급비용이 1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요 25번 문제에서 누락한 결산 분계는 뭐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뭐였을까요? 차변에 선급비용, 뭐 금액은 일단 10만 원 정도로 보고, 대변은 보험료, 이걸 누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결합관계가 뭐냐? 선급비용은 자산을 증가시키는 건데 이걸 누락했고, 보험료는 비용이 대변에 가면 뭐예요? 예, 비용이 대변에 가면 비용 취소. 그러니까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그걸 누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 분계다 하는 걸 알아야 이 문제를 바른 것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누락시켰어요. 지금 이걸 밑에 내려놓고 이걸 누락시켰어요.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 자산 과대. 자, 당기순이익은 비용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비용을 누락시켰네요. 아니야,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비용을 취소를 안 했어. 그러면 이익이 작아지죠. 비용을 취소시킨 만큼 이익이 커지는 건데, 비용이 줄면 이익은 커지죠. 그런데 이익이 과대하대. 1번 틀렸어요. 과대가 아니라 과소.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 과소. 맞았어. 그러면 자산이 과소하는가 볼까요? 자산은 이것과 관련이 있죠.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누락시켰죠? 과소. 그래서 2번이 맞는 겁니다. 왜 맞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분계를 누락시킨 겁니다. 당기순이익이 왜 커지냐?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비용을 취소시키면 당기순이익이 커지죠. 근데 이걸 누락시켜 버렸으니까 안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익 과소.
자산 과소는 여기 자산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걸 누락시켰으니까 자산 과소. 그래서 2번이 맞는 겁니다. 예, 3, 4번 뭐 볼 것 없겠죠. 예, 맞는 답이 2번에서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26번. 2019년 3월 1일 1년치 화재보험료 1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보험료 결산 수정 분계가 누락됐습니다.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25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25번이 지금 요 얘기예요. 아까 이 앞에 있는 문제가. 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지. 지금 26번도 자,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금액만 한번 고쳐볼게요. 3월 1일 날 1년치를 가입했답니다. 12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1년치면 한 달에 10만 원 꼴이네. 그죠? 그러면 내년 몇 월 달까지예요? 2월 달까지잖아요. 내년 2월 달까지. 그러면 이 보험료는 2019년도는 100만 원이고 2020년도께 20만 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12월 31일 날 결산 때 이 보험료 결산 수정 분계 때 이렇게 해줘야 돼. 내년도 거 20만 원을 여기서 취소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2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분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계를 해야 되는데 이 분계를 누락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1번 비용 20만 원이 과대하다. 맞았네. 1번 맞았어요. 예. 보세요.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비용을 보험료가 비용이거든요. 예. 비용을 취소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과대하죠. 2번은 틀렸겠죠. 자산 20만 원 과대가 아니라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걸 빼먹었으니까 과소. 수익 비용을 취소시키면 수익이 커지게 되어 있는데 취소를 못 시켰으니까 과소. 부채하고 관계가 없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27번.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2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72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주식회사 한공의 김대리는 2019년 12월 31일 결산 시 보험료와 관련한 결산 정리 분계를 누락하였다.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다음은 공부장과 김대리의 대화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자, 누락한 결산정리 분계가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부장님, 결산정리 분계를 누락해서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됐겠느냐 이거예요. 당기순이익이 보험료를 지금 취소시켜야 되는데 취소를 안 시켜가지고 보험료 이게 과소됐죠?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됐다? 과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럼 얼마 줄어들을까요? 얼마? 예, 한번 볼까요? 1년치 내년 1월 달까지입니다. 내년 1월 달까지 보니까 기간이. 예. 그런데 1년치 보험료는 72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얼마 꼴이에요? 6만 원? 예. 6만 원 꼴이에요. 그러면 6만 원이 과소지. 딱 한 달치니까. 예, 6만 원 당기순이익이 줄어듭니다. 답은 4번 6만원 과소계상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그 보험료 결산 정리 안 하면 우리 회사 이익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예, 보험료는 대개 다 내년 것이 다 섞여 있어요. 거의 다 보험료는.
자, 다음에 28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9월 1일 정기예금 200만 원을 적립했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에 행할 결산정리 분계로 오른 것은 네. 자, 9월 1일 날 정기예금을 했으면 지금 9월 달, 10월, 11월, 12월 꼽아 보니까 4개월이네. 9월부터 10월, 11월, 12월 해서 4개월. 4개월치 뭐를 이자가 이미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결산에 반영하는 거예요. 12월 31일에 그걸 결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자 계산을 하려면 이자율을 알아야 되겠네요. 예. 자, 이자율은 12%고요. 예, 거의 12%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200만 원이 원금입니다. 2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1년치 이자 곱하기 4달 나누기 12달 하면은 이게 4개월치 이자가 나와요. 얼마 나오던가요? 8만 원 나와요. 계산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예, 아주 정확히 계산했어요. 8만 원. 답은 8만 원. 자, 그런데 분계가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2번이죠. 네. 2번 수익 발생 대변에 이자 수익 8만 원. 네. 4개월치 이자 발생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단기에 받진 않았으니까 미수수익. 미수수익 자산. 다음에 29번.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4월 1일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12월 31일에 행할 결산정리 분계로 오른 것은 월할로 계산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일부터 1년분이면 차기께 3개월치가 들어있는 거죠. 예. 그러면 1년에 120이니까 3개월 치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을 분계해 주면 돼요. 1번이네.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30번. 주식회사 보배는 2019년 10월 1일에 사무실 임차료 1년분 12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분계하였다. 12월 31일 결산정리 분계로 올바른 것은, 자, 요 임차료를 보험료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사무실을 빌리고 1년치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비용 처리했네요. 전부 다. 네, 근데 요거는 계약 기간이 언제냐면 내년 9월까지예요. 그러면 9달치는 90만 원이네요. 90만 원은 선급 비용 처리해야죠. 단기에 임차료에서 빼줘야 되죠. 3번이네요. 예, 보험료의 경우하고 요령이 똑같습니다. 다음 31번.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뭔가요? 2019년 11월 1일 향후 6월분에 보험료 3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지급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네요. 1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보험료는 10만 원이다. 손익계산서에는 단기 것만 표시해야 되죠. 요 두 개만. 그러면 6개월분이 30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씩. 그러니까 10만 원 두 개 더하면 1번 맞았죠? 2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급비용은 20만 원이다. 네, 요게 선급비용. 20만 원 맞았죠? 12월 31일 분계는
선급비용 20, 보험료 20 맞았죠? 이렇게 분개해야 돼요. 그러면 4번이 틀렸네요. 단기분 보험료는 30이다. 아니죠. 아까 여기서 단기분 보험료 10만 원이라고 여기 나왔죠? 그래서 아니다. 10만 원이다. 4번이 틀린 거. 다음에 3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12월 31일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와 결산정의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자, 수정전에 선급 임차료가 900만 원이고 임차료가 450만 원. 선급 임차료는 자산입니다. 요거 자산. 임차료는 비용이죠. 예. 그래서 시산표에서는 자산과 비용이 차변의 잔액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산정의사항.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8월 1일에 1년치 임차료를 30만 원을 지급하고 선급 임차료로 처리했다. 그러면 여기 8월 1일 날 선급 임차료 30만 원 처리한 건 여기에 이미 들어 있는 거죠? 900만 원에. 이건 12월 31일 현재니까. 선급 임차료로 처리했다는 것은 이 30만 원이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900만 원 안에. 그렇죠? 나머지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는 적절하게 처리하였다. 자, 상기 결산정의사항을 반영한 후에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는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그러니까 이 8월 1일 날 지급할 때 이 30만 원이 다 선급 임차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7달치만 선급 임차료니까 결산 때 요 8월 달 거,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 5개월치는 임차료가 돼야지. 단기 임차료. 선급 임차료는 7달만 선급 임차료인데 8월 1일 날 모두 30만 원을 8월 1일 날 30만 원을 모두 선급 임차료로 처리한 거예요. 네. 그러면 자, 5개월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 가지고 임차료로 돌려놔야죠. 그 결산 수정 분개를 해야 돼요. 12월 31일 날. 자, 그러면 5개월치, 자, 1년에 30만 원이면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이 2만 5천 원이네요. 곱하기 5 하면은 12만 5천 원이에요. 자, 900만 원에서 12만 5천 원을 뺍니다. 그러면 그리고 밑에 450에다는 12만 5천 원을 더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급 임차료 900만 원에서 빼기 12만 5천 원 하면은 8875000이 나오고 이게 나와야 되고, 자, 임차료에는 더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4625000 답은 3번이다. 이 5개월치를 왜 선급 임차료에서 빼야 되는지 아시겠죠? 8월 1일 날 30만 원을 몽땅 선급 임차료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기 결산정의사항을 반영한 후에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 금액이 얼마냐 하는 거니까 결산 수정 분개 때 이걸 해줘야 돼요. 어떻게? 차변에 임차료 12만 5천 원, 대변에 선급 임차료 12만 5천 원. 이 분개를 12월 31일자 결산 정리로 해줍니다. 해주면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개 내용은 여기다 뭐 쓴다면 차변에 임차료 12만 5천 원, 대변에 선급 임차료 12만 5천 원이에요. 답은 3번. 네, 그 다음에 33번 마지막 문제네요. 네. 당좌자산 이제 정리의 마지막 문제.
다음은 결산정리사항 중 손익의 발생에 따른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으로 옳은 것은 가가 두 개네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 그런데 그림을 잘 봅시다. 수익입니다. 수익이 발생했다. 수익이 발생했대요. 재무상태표에 가, 손익계산서에 가, 재무상태표에 가. 자, 재무상태표에 오는 것은 수익을 발생시키면은 수익 발생은 대변에 가니까 대변에 수익 계정 과목이 올 거고 차변에는 자 일단은 수익이니까 보험료는 수익이 아니죠. 비용이에요. 해당 사항이 없어 이거. 예. 자 임대료 이거 수익이에요. 임대료 이건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이것도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거 비용이죠. 일단 비용 두 개는 제껴. 예. 지금 우리는 수익의 발생에 대한 걸 따지는 거니까 비용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1, 4번은 탈락. 자 그러면 2번이냐 아니면 3번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번이냐 3번이냐 두 개가 다 수익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수익의 이연은 또 비용의 이연은 선자 돌림입니다 그랬어요. 이자 수익의 선수분 이게 선수 수익이거든요. 선수 수익. 이자 수익의 선수분 선수 수익. 부채예요. 부채. 네, 부채니까 재무상태표의 부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 수익의 선수는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연하는 거예요. 이연. 그런데 이거는 발생이에요. 자 보세요. 임대료 미수분. 임대료가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이게 미수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가번을 채워보면 여기는 미수 수익. 미수 수익은 재무상태표의 자산이에요. 이거 자산.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가는 것은 뭐냐? 여기 임대료. 임대료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간이 경과했는데 임대료가 기간이 경과해서 발생을 했는데 결산일에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건 돈이 없어서 못 받은 게 아니라 임대료를 말이죠. 후불로 받는 경우 있죠. 후불로. 자, 매달 당월의 임대료를 다음 달 10일 날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한번 봅시다. 임대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좀 그 사무실이 이 건물이 우리 회사인데 1층은 우리 회사가 안 쓰고 이렇게 은행에다가 임대를 줬어요. 그럼 은행에서 매달 이제 우리 회사한테 이렇게 임대료를 줘야 되겠죠? 근데 그 월세 계약이 어떻게 되냐면은 매달 그 당월의 임대료는 다음 달 10일 날 받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 중에 자 1월 달 임대료는 2월에 받고 2월 달 임대료는 3월에 받대요. 전부 같은 기간이야. 그거는. 근데 마지막 달 보세요. 12월 달 임대료. 2020년 12월 달 임대료는 2021년 1월 10일에 받아. 그러면 마지막 달 임대료는 항상 어떻게 돼요? 미수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결산 때 차변의 미수수익 그 마지막 달 임대료 얼마, 대변의 임대료 얼마 이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답이 2번이에요. 네, 아마 지금까지 당좌자산 문제 푼 것 중에서 지금 이런 부분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
이해가 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예. 앞으로 계속 반복 연습하셔가지고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재고자산으로 넘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